봅시다. 우리가 통신이라 하면은 뭘 전달하는 행위라고? 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정보를 전달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이 통신을 신호를 전달하는 걸로, 이게 정보하고 신호하고 약간 좀 다른데, 신호가 아니야. 신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떤 뭐 목소리 신호를 전달하려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통신이 뭐다라는 거, 통신공학이 뭘 배우고 있다라는 걸 내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보.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목소리 신호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이 정보. 이 인포메이션이라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돼.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유사하게 쓰이긴 한데, 결국 우리는 정보를 이게 사실은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정보랑 뭐 거의 유사해. 신호랑 거의 유사하고. 근데 디지털 통신에서는 정보랑 신호가 약간 좀 달라. 이게 서로 달라. 그래서 뭐 디지털에서 지금 일단 1학기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이제 이 아날로그 통신 파트에서는 뭐 거의 정보라 하는 거랑 신호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2학기 때 할 디지털 통신 파트는 이게 좀 약간 다르니까 이게 좀 약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공학은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신호를 이용해야 될까? 내가 가진 정보를 내가 통신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내가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내 목소리 신호가 내 책상 앞에 있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변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목소리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쭉 여러분 랜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집 앞까지 전달되어서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에 그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 방향에 따라서 방향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원웨이가 있고 투웨이가 있어. 원웨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투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원웨이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하면 TV 방송이야. 방송이 원웨이지. 뭐 방송국에 쏘는 거잖아. 물론 요즘 뭐 댓글 달아서 뭐 이게 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것들이 물론 존재하지만은 실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뭐 방송은 원웨이고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투웨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통신이 투웨이지. 통신. 그래서 뭐 여러분하고 나랑 얘기를 한다든지 친구랑 얘기를 한다든지는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친구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뭐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를 점점 이제 올려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달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전달 매개체인데, 매개체에 따라서 뭐 사실 이건 좀 약간 그런데, 뭐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와이어드 유선 통신이 있고, 유선 통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와이가 없는 거, 무선 통신이 있는데, 뭐 거의 뭐 요즘은 뭐 그냥 뭐 유선 통신은 돈이 안 되니까 뭐 와이어리스가 대세야.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걸 봅시다.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통신이라는 걸 하면은 딱 요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 요 그림. 요 4페이지에 나오는 요 그림이 딱 떠오르면, 내가 통신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요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 통신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요 그림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 학생이 통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얘는 잘 모르네 이렇게 생각해. 이 모델링이라고. 이게 우리가 통신을
전기 신호를 아까 보낸다고 이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전달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나 아니 메시지 뭐 두 개 똑같은 건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걸 메시지 시그널을 요게 MT라고 해요. MT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잖아. 이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통신공학이 뭐다? 통신공학이 뭐다라는 거. 통신공학에 대해서 지금 통신공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설명하고 있지만 내가 MT라는 거, 내가 통신이 뭐다라는 걸 지금 전달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MT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게 약간 왜곡이 생긴다고. 왜냐하면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더 추가를 하는 형태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기 때문에 MT가 여러분한테 그 목표는 내가 MT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통신이 뭐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 푸리에 트랜스폼이 뭐다라는 걸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라프라스 트랜스폼하고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다르다. 그 다음에 이 변조라는 게 뭐다.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게 전달되는 게 이게 좀 약간 다르다고 비슷하긴 한데 MT하고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달라.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시라고 표현해. 비슷하지만 좀 약간 다른 걸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MT를 전송해서 내가 MT라는 이 인포메이션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통신공략이라는 걸 내가 지금 말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엉뚱하게 해석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는 비슷하게는 해석하지만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르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뭐 이거는 통신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야. 나랑 친구랑 뭔가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MT하고 우리의 통신의 목적은 통신 목적은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이게 통신 목적 목표라고 하죠. 고울이라죠. 고울. 우리의 고울은 뭐냐면 통신공학이라 하지. 통신공학. 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통신공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대화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MT하고 같아지는 거야.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요걸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이거는 원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지. 우리 원래 내가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이 정보이고 정보를 이거는 상대방이 이 받아들인 정보랑 요게 같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통신공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모든 것들이 뭐 책을 읽고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든 거에 다 요 목적이라고.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MT가 같아지게 하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거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그 말한 사람이 이해하는 정도랑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알아들으려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반 이상은 내가 원래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게 좀 따라갈 수가 있어. 생판 모르는 얘기 하면은 난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이 든다고. 그래서 이게 목적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뭐 여러분도 뭐 일상생활에서 아마 많은 경우를 많이 느꼈을 텐데 그래서 통신 목적은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이게 이 통신이 뭐냐? 누군가 여러분 물어보면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원래 저쪽 보내고자 하는 그 정보가 똑같은 거, 같은 거. MT가 같아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근데 이게 다르거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우리의 목적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멀리 보내려면은 뭔가를 하려면은 뭐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정보를 어떤 신호로 바꿔야 되잖아.
전기 신호로 주로 바꿔야 되지. 그걸 전기 신호를 바꿔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TX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어. 하고 요거를 이제 또다시 전기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걸 다시 원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다시 바꿔줘야지 우리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TX, 이걸 트랜스미터, 송신기, 우리말로는 송신기, 수신기 이거 있고, 이거 TX는 트랜스미터야. 트랜스미터, MITTER, 트랜스미터. 보낸다 이 말이지. TX, TX라고 주로 X라는 말이 뭐 보통 뭐 이게 좀 뭔가를 압축할 때 주로 X로 많이 X마스,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X마스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 뭐 하여튼 그런 의미.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래서 이 RX도 마찬가지로 이건 리시버예요. 리시버. 받아들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송신에서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정신으로 바꿔줬지. 바꿔준 상태에서 이게 되는데, 이 연결이 되는데, 이제 뭐, 요 안에 뭔가 또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이게 뭐냐면 이 채널이라고 해요. 채널. 이 원래는 CHANNEL, 채널이라는 거. 채널은 뭐냐면은 송신으로 이제 송신할 수 있도록 전기 신호를 바꿨는데 그 신호가 뭐 랜 케이블을 타고 여러분한테 도달할 수도 있고, 그다음 무선 통신이면은 이 공기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잠수함 통신을 하고 싶다, 물 밑에서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성에 우리가 뭔가를 보내고 싶다 하면은 우주 이거 배기를 통해서 이건 매개체야. 매개체. 이 매개체. 물리적 매개체. 그래서 요렇게 크게 보면은 결국은 MT를 MT랑 같아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요 중간 과정에서 전기 신호를, 송신기는 전기 신호를, 요거는 메시지를, 이 정보를 전기 신호로 만들어 주는 거고, 이 수신기는 이걸 전기 신호를 다시 정보로 바꿔주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기 신호 그 자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랑 아니면 볼 수 있는 거랑 이런 거 다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뭐 전기 신호를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채널은 그 전기 신호가 통과되는 그 매개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한 번씩 이제 이걸 할 때마다 이제 쭉 퀴즈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보면은 1번 송신기, 2번 채널, 3번 수신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우리한테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그냥 내가 그냥 몰라도 괜찮아. 내가 그냥 물어볼게요. 박형우. 네, 교수님.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어, 우리가 뭔가를 시스템을 내가서 우리 목적 자체는 MAT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 중간에 뭔가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까? 수신기를 응.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송신기에서 음, 이제 제대로 보내고 음, 채널도 음, 정상이어도 음, 수신기에서 이제 오류가 생긴다면 음, 정보를 잘못 받아들일 수 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대답 잘했어. 하여튼. 그 다음에 내가 한 명한테 더 물어볼게. 보자. 정지현, 네,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채널인 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양한 매개체가 어? 있어서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둘 다 대답은 굉장히 잘했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정답은 채널이야, 채널. 채널이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은, 이게 채널이 왜 중요하냐면은, 채널은 결국 뭐냐면 매개체인데, 이게 전기 신호가 흐르는 매개체인데, 그 매개체, 이거는 사실은 주어진 조건이야,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로. 그러니까 내가 수중에서 통신을 하느냐, 수중 통신을 하느냐, 아니면 공기중으로 통신하느냐, 무선 통신을 하느냐, 아니면 뭐 랜 케이블을 통해서 뭐 통신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우주로 통신하느냐, 뭐 보이죠, 이호하고 우주 통신, 이런 어디를 통신하느냐, 이건 주어진 쪽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이 특성이 다 다르다고. 수중 통신에서는 전파가 어떻게 전달되고, 그다음 무선 통신에는 전파가 어떻게 전달되고, 이 뭐 랜 케이블은 어떻게 전달되고, 이게 다 다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내야 돼. 그 다음에 이 어프로치 자체가 이게 지금 통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수신기, 송신기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괜히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니까 또 중요한 거 아니야. 수신기, 송신기. 이건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내가 만드는 거지. 이거는 송신기는 내가 만드는 거잖아. 그냥 이 정보를 어떻게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이거 전기 신호를 어떻게 정보로 다시 바꿀지 요것들 물론 이 둘 중에서 이 수신기가 더 중요해.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채널은 나한테 주어지는 거야. 나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내가 어디에서 통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특성은 주어지는 거라고.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물의 특성을 바꿀 수가 없잖아. 물에서 전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바꾸려면은 뭐 예를 들어 수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잠수함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뭐 유보트를 찾아내야 된다 하는데 내가 그 특성을 전기를 통해 봤더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바닷물에서. 근데 그걸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근데 어떻게 다 바꿔 그걸? 내가 바닷물 다 퍼내고 뭐 다른 물로 뭐 황산으로 다 채울 거야? 불가능하잖아 이게. 소금물이 뭐 전파 특성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걸 다 걸어내고 소금을 다 걸어낸 다음에 뭐 다시 민물로 다 채우겠다.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뭔지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일 먼저 딱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구분해야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한테 나한테 조건을 구분해야 된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일을 제일 먼저 구분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뭐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도 모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중에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뭐 돈이나 아니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지 물론. 근데 그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짜 얼만큼 자금을 뭐 모을 수 있는지, 그다음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알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나한테 내가 얼만큼 나한테 이거 뭔가 가용 자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에서 뭐 중요한 일을 이제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게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제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 이 문제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 나는 그냥 주어진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파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조건에서 뭐가 제일 최대한 중요하게 생각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것도. 이것도 보면은 채널이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니까 내가 어디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해서 수중에서 만약 통신을 해야 된다면 수중에서 전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중에서는 전기가 거의 안 되거든. 수중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혹시 뭐 잠수함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나? 유보트나 이런 것들 잠수함 영화 보면 뭘 가지고 수중에서 통신하는 줄 알아? 주로 저주파인데 주로 뭐 이 저주파 뭐 이것도 뭐 사실 전기 신호로 뭐 볼 수는 있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주로 보이스 신호 같은 것들이 이게 우리 음성 같은 것들은 막 멀리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뭐냐 뭐 이게 잠수함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주로 통신할 때 보면은 이제
뭔가 소리가 들어오는데, 뭔가 신호가 들어오는데 그 신호가 잠수함인지 아니면 고래 신호인지 고래 소리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게 저주파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림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 4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거를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고 요 통신이 뭐냐 하면 딱 이 그림이 딱 떠오르면은 아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신하고 있는데 자꾸 쓸데없는 무슨 뭐 정보를 무슨 이게 만약 원웨이 그 투웨이가 있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으면은 아 내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그림이 딱 떠오르면은 아 통신이 뭐다 통신이 뭔데 내가 요 그림이 떠오르고 요 그림을 설명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아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그 판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정확하게 거의 뭐 외워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메시지 시그널은 뭐 MT 이렇게 되고 뭐 트랜스미터 요거는 뭐 송신기가 되는 거고 송신기 채널은 매개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신기 뭐 이건 수신기가 되고 뭐 이거는 뭐 이 정보를 이 전기 신호로 이거는 전기 신호의 매개체지. 전기 신호. 전달물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기 신호를 전기를 이제 다시 정보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요런 거예요. 그다음 또 뭐 이게 뭐 변조기라고 해서 이제 뭐 주파수 올려주고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뭐 둘째고. 그래서 보면은 이건 뭐 아까 그림에 비해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방송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원웨이로 원웨이. 그래서 보내는 측이 있고 받는 측이 있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정보가 흘러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방송이라고 그래. 똑같아. 그러니까 방송 시스템하고 통신 시스템은 똑같은 거야 사실은. 같은 건데 그 신호를 그냥 한쪽으로만 흘려보낼 건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할 건지 요 차이만 있다고. 본질적으로 이게 흘러가는 요거는 똑같다고. 같다고. 통신은 투웨이가 되는 거고. 물론 이걸 이제 한쪽으로 흘러보내게 하니까 이제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 이게 샌드나 요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가격이 비슷해야 돼 이거는. 응? 비슷해야 되는데 방송은 어떻게 돼? 샌드는 조금밖에 없잖아. 뭐 KBS, MBC 뭐 이런 뭐 어떻게 어떤 큰 방송국이 있으니까 이거는 비싸도 괜찮다고. 어떤 그리고 이거는 싸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자원을 분배를 하는데 뭐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다. 뭐 1억 가지고는 때도 안 했지만 하여튼 뭐 10억이 있다. 근데 이거를 방송으로 쓰겠다 하면은 그 10억 중에서 한 뭐 9.5억을 샌더 이 보낸 측을 만드는데 구성을 해야 되고 뭐 리시버다는 뭐 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통신으로 되면은 둘 다 주고받고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5억, 5억씩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 배분의 문제. 그래서 통신을 이제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경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분배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무선통신 뭐 분야인데, 뭐 이거 크게,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요 우리가 뭐 똑같은 이제 전파를 사용하는데, 이걸 이제 뭘 중계기로 써서 하느냐. 그래서 뭐 위성을 중계, 이거 인공위성, 위성이라서 뭐 위성 통신이지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뭐 TV나 뭐 장거리 전파 이건 뭐 이렇게 뭐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뭐 마이크로파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이건 뭐 몰라도 괜찮아.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방송으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동 통신이 돼. 통신인데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출 건 여기에 맞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안 되고 요 이동통신 요쪽은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LG나 뭐 그다음에 SK나 KT나 뭐 이런 데서 이동통신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렇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주파수라는 개념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C라는 거, 그 다음에 C는 람다 F 이렇게 되거든. 람다 F. 뭐 이 C는 이제 빛의 속도고, 람다는 파장 길이고, 그 다음에 F는 주파수가 되는데 이거를 뭐 이걸 자꾸 이제 이걸 외우려고 그러는데 뭐 C는 람다 F 뭐 이건 뭐 워낙 많이 쓰이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 물리량으로 된다고.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C를 봅시다. C. 이게 아까 C는 F. C라는 건 속도를 말하는 거냐. 속도. 빛의 속도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지. 그 다음에 람다는 뭐였어? 람다는 이게 파장이었거든. 파장, 길이를 말하는 거라고. 길이. 이게 길이라고. 길이의 단위는 뭐야? 미터거든. 그 다음에 F 주파수인데, 주파수는 좀 약간 뭐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뭐 응용수학이나 이게 다 배우긴 한데, 주파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주파수가 뭐예요? 이주연. 예, 교수님. 주파수가 뭐야? 어,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한 명만 더 보면 최윤수. 네, 주파수가 뭐야? 파장의 역수로 알고 있습니다. 파장의 역수라고? 람다분의 1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C는 람다 F면 F는 람다분의 C인데 람다분의 1이 아니라. 그렇지 않지. 파장의 역수는 아니고 주파수라는 건 1초에 몇 번 흔들리냐 하는 거야. 이게 막 흔들리는 정도를 말하는 거야. 1초에 몇 번 흔들리는지. 초당 흔들리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야. 흔들린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1헤르츠다. 우리가 단위가 헤르츠잖아. 헤르츠. 1헤르츠다라는 무슨 말이야? 1초당 한 번, 이제 1초당. 그 다음에 10헤르츠다. 무슨 말이야? 10번 흔들린다고. 10번. 초당. 그 다음에 뭐 1K헤르츠다. 어떻게 된다고? 1000번 흔들린다고. 초당.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몇 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헤르츠라는 건 뭐예요? 원 오브 세컨드가 된다고. 원 오브 세컨드.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면은 C는 미터 퍼 세크고 람다는 미터고 이거 H는 이거 주파수는 헤르츠는 원 오브 세컨드가 된다고. 그러면 이 단위가 맞아야 되거든. 이게 단위. 그 물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단위가 맞춰보면 이게 어떻게 그럼 C는 이 두 개 곱해주면 되잖아. 이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C는 람다 F 이렇게 되겠네. 이건 뭐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뭐 당연한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그 물리량을 비교를 해보면 그 단위를 비교해 보면은 뭐 이건 뭐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C는 이건 람다인데 C는 파장 길이는 람다인데 람다는 이건 F분의 C가 되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빛의 속도는 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잖아. 뭐 정확하게는 2.98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그까지 할 필요는 없고 30만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파장 그러니까 그 물리 시간에는 물리과에서는 파장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해. 물리과에서는 물리학에서 과에서는 이걸 많이 하고 전자과에서는 주파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C라는 거는 컨스탄트거든. C라는 거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이게 C는 람다 F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컨스탄트라고.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람다를 알면 F를 알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람다를 알든지 뭐 F를 알든지 뭐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 그런데 이제 주로 물리과에서는 람다로 얘기를 많이 하고 전자과에서는 F로 많이 해. 뭐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그냥. 나도 워낙 F에 주파수로 이렇게 말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람다로 하면 자꾸 막 헷갈려 막.
뭐 하여튼 똑같은 거야 결국. 그래서 보면은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걸로 뭐 이해하면 되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이거 해봤잖아.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이 이렇게 나눠지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가시광선, 뭐 자외선, 적외선 뭐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적외선보다 좀 작은 요쪽 부분을 우리가 주로 이해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랑 디지털 메시지가 있는데, 디지털은 내가 지난 시간 잠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디지털은 뭐라고? 신호 자체가 아니라 뭐 의미야, 의미. 디지털로 바꾸겠다. 0과 1로 바꾸겠다라는 건 0이 5V, 뭐 예를 들어 1은 5V로 바꾸겠다. 0이면 마이너스 5V로 바꾸겠다. 이게 5V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5V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1이라는 게 5V면 1이구나. 마이너스 5V면 0이구나. 이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 이 의미가 의미가 중요해. 의미가. 이 신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호는 그냥 그 매개체일 뿐이라고.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디지털로 가면 약간 좀 구분해야 돼. 아날로그에서는 그냥 뭐 두 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의미 1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5V라는 신호를 우리가 이 펄스파를 사용하는 거지, 이 펄스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 1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게 디지털은 이제 끊어야 되거든. 그 0과 1로 나눠야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결국은 유한계의 심볼로 나누는데, 심볼로 구성된다.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트는 0과 1의 심볼이지. 0과 1. 근데 뭐 이게 꼭 반드시 이게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어. 뭐 10개로 나눠도 괜찮아. 5개로 나눠도 되고. 그런데 0과 1이 이제 뭐 우리가 이 제일 판단하기 제일 쉽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많이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아날로그 메시지는 데이터 값이 어떤 연속적인 범위에 들어있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다 되는 거야. 뭐 온도나 뭐 음성 파형 뭐 이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날로그야. 그리고 요거는 디지털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놔요. 이거 이 의미, 신호 자체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날로그 그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꾸는 그걸 하는 게 ADC라고 그랬지. ADC. 요게 ADC야.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ADC를 해주는 걸 컨버터라고 하기도, 컨버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큰 상관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 ADC를 해주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 제일 먼저 뭘 해주냐면 샘플링이라는 걸 해줘요. 샘플링, 표본화. 샘플링. 그래서 먼저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은, 여기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딱 중간중간에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고. 뽑아내는 걸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해요. 샘플링. 모든 신호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 중에 특정 순간의 어떤 값들만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특정 순간에. 요걸 샘플링이라고 해요. 샘플링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샘플링을 해주면은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컨티뉴스 타임을 이게 보면은 샘플링이라는 게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컨티뉴스 타임 신호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타임 신호로 바꿔준다고 이게. 타임을 끊어주는 거야. 타임을. 우리가 디지털을 바꾸려면 타임도 끊어줘야 되고 앰플리튜드도 끊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샘플링이라는 건 타임에서, 이 컨티뉴스 타임에서, 이게 타임 축에서 이걸 원래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걸 딱딱 끊어준다고. 끊어서 이게 해주는 걸 샘플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퀀타이제이션이에요. 퀀타이제이션. 이 표본화라고 해요. 표본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타임에서는 끊어줬는데 앰플리튜드는 여전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4.315874459 뭐 이렇게 계속 나가거든. 원래는 이게 끊어진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요 뒤에 뭐 별 필요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요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부터 별 필요 없다고. 이것들을 반올림하든지 뭔가를 해서 이제 어떤 영역 내에 들어오면은 이걸로 매핑하겠다라는 거야. 뭐 유수자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걸 끊어준다는 거야. 앰플리튜드를 끊어줘야 돼. 앰플리튜드를. 컨티뉴스한 앰플리튜드를 이거는 전부 결국 컨티뉴스한 앰플리튜드를 끊어주는 거야.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트한 앰플리튜드로.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 저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을 저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두 가지 샘플링하고 퀀타이션이 있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샘플링이고 퀀타이션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뭐 나중에 여러분들 만약 쓰게 되면은 뭐 그때 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아. 이거 퀀타이제이션이. 샘플링은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샘플링 시어리라는 거, 에 대해서도 막 굉장히 열심히 또 배우거든. 샘플링 시어리.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 시어리라는 말을 아무한테도 안 붙여줘. 이걸 아무한테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시어리라는 건 정말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뭔가에 대해서 붙여주는 거라고. 뭐 상대성 이론 뭐 이 정도 돼야지 시어리로 붙여줘. 계란소나 붙여주는 게 아니라고. 이 디지털을 바꾸는데 디지털을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뭐 사실 디지털 세상이 20세기에 열린 거잖아. 뭐 그전에는 디지털이라는 걸 뭐 아무도 한 적이 없으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려면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게 샘플링인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뭐 제시한 거지. 샘플링 시어리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건데. 보면은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MT 아날로그 신호지. 아날로그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아날로그 신호인데 아날로그는 두 가지 의미에서 연속이야. 어떻게 타임에서도 아날로그 컨티뉴어스 타임이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도 아날로그 연속이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앰플리튜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타임에서도 연속이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도 컨티뉴어스고 이렇게 두 개 다 연속인 걸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래. 정의를. 근데 이제 이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딱딱딱딱 타임 도메인에서 딱딱 뽑아낸다고. 이렇게 탁탁 주기적으로 뽑아낸다고. TS마다 뽑아낸다고. TS마다 뽑아낸다고. 근데 이걸 뽑아내는 걸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지 지금 DSP하고 좀 헷갈리는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뉴턴이 그러니까 우리의 공학은 뭘로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뭔가 이게 통신이 뭐다라는 이 말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로 얘기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뭘로 얘기해야 되냐면 수식으로 얘기해야 돼. 수식으로 얘기해야 된다. 아까 내가 아까 이 4페이지 이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얘기하면서 통신의 목표가 뭐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인포메이션,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인포메이션하고 저쪽에서 받는 인포메이션하고 같아지게 한다. 이걸 말로 설명한 거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사실은 좀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걸 수식으로 얘기해야 되거든. 어떻게 얘기하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MT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쪽 받는 쪽에서 수신하는 그 메시지가 MHT라고 하니까 MHT랑 MT랑 같아진다. 요렇게 전달해야 된다. 요렇게 정확하게. 요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수식으로 얘기해야 돼. 우리는 말로 대충 때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MT라는 걸 이제 이 메시지 시그널을 이제 요걸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디스크리트 타이머로 바꾸고자 한다고. 이걸 MST라고 하겠지.
MST라고 하는데 뭔가를 뽑아낸다. 이렇게 뭔가를 이거 뽑아낸다. 이 주기적으로 뭔가를 뽑아낸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뽑아낸다. 뭔가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거. 이 샘플링이라는 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뭐 말로만 뽑아낸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그냥 뭐 정치인들이 하는 뭐 그냥 뭐 선거 되니까 뭐 온갖 얘기 다 하더만 뭐 온갖 나라를 완전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되게 힘들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는 거, 샘플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작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수식으로 못 나타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 지금 통신공학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전자회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뭘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물론 면접 보러 가서는 뭐 수식을 풀어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샘플링을 한다, 뭔가 뽑아낸다. 이걸 어떻게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는 문제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수식으로 나타내려면은 뭔가 하나의 굉장히 특이한 펑션이 하나 있어야 돼. 뭔가 특이한 펑션. 어떤 펑션이 필요해? 오태영. 네, 교수님. 어떤 펑션이 필요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나? 노지훈. 네, 교수님. 어떤 펑션이 하나 필요해.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떤 게 필요해? 델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잘했어. 델타 펑션이 필요해. 델타 펑션. 요게 필요하다. 요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펑션인데, 이게 왜 또 안 되나? 이게 적었는데, 잠깐만. 이 델타 펑션이라는 게 필요해. 뭐 안 움직이고 있으면 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델타 펑션이 이게 필요한데, 이 델타 펑션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델타 펑션에 이게 XT하고 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델타랑 관계되는, 그러니까 뽑아내는 거랑 관계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뽑아낸다라는 걸, 이게 임의의 XT하고 곱하기 델타의 T-T0 이렇게 곱하면은,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델타 펑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델타 펑션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델타 펑션. 그래서 델타 T-T0를, 델타 T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0에서만 어떤 값을 가지는 거야. 0에서만.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0이라고. 0. 나머지 0이야. 그래서 델타 T를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어.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어. 이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T가 0일 때는 이게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는 거고, 그럼 T가 0이 아닐 때는 0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떤 값을 가진다. 이게 0에서만 어떤 값을 가지니 1이라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1이 아니라 이게 무한대를 가진다고. 무한대. 그래서 이게 델타 펑션은 늘 무한대를 가지기 때문에 무한대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델타는 반드시 델타 T하고 인테그랄하고 같이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렇게 돼,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건 수학적인 접근은 아니야. 정의는 아니라고. 이 정의는 이렇게 내리면 안 돼. 이렇게 내리면 안 돼.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좋긴 한데, 수학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수학적인 정의는 델타 펑션에 대한 거, 델타 T의 이 T에 대해서 0보다 굉장히 작은 거하고 0보다 큰 거, 이게 1이 된다. 이렇게 정의해야 돼. 그러니까 델타 T를 적분을 하면은, 델타 T를 어떻게 적분한다? 델타 T를 적분하면 뭐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한다. 이러면은 뭐 아니면 뭐냐? 1 아니면 제로야. 1 아니면 제로. 1 아니면 제로. 델타 T를 적분을 했다 하면은 1 아니면 0이 돼. 1 아니면 0이라고. 0 아니면 1이라고. 근데 어떨 때 1이 되느냐 하면은 요 적분 구간이 이게 적분 구간이 이게 0인 이 부분을 포함을 하면은 델타 T가 0이 아닌 부분을 포함을 하면은 1이 되고, 포함을 안 하면은 0이 된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델타 T가 이럴 때 1부터
뭐 2까지 적분을 하는데 델타 t다. dt.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델타 t는 언제만 0이 아니라고? t가 0일 때만 0이 아닌데 그거를 지금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 포함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제로가 된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똑같은 1부터 2인데 델타의 t-1.5다. dt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이건 언제 0이 아닌 거야? 델타. t가 t-1.5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t가 1.5일 때 0이 아닌 거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 이 적분 구간이 포함을 하네.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1이 된다.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이 델타 t를 좀 약간 우리 그 상식적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이 들어. 이 델타 t라는 건 언제 나왔냐면 이거 언제 나왔겠어 이거? 20세기 나온 펑션이라고. 20세기에 이 뭐 혹시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양자역학 할 때 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 디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이 사람이 20세기에 뭐 이렇게 뽑아내려고. 물론 그렇게 해서 샘플링 할 때 이제 쓰게 되는데 20세기. 그래서 이 델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어떤 임의의 시그널하고 곱하기 델타의 t-t0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를 곱한다 라고 하면은 아까 이거 델타 t는 뭐 아니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우리가 보면은 색깔을 다르게 하네. 이게 t가 t0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고 t가 t0가 아니면 제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가 사실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뭐 여기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야. 이게 무한대라는 게 이 적분할 때 그 값을 가진다. 0이 아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0이 아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사실 대부분이 0이잖아. 델타 펑션은 대부분 다 0이야. 어떨 때 특정 순간에만 0이 아니고 언제 t가 t0일 때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적을 수 있냐면은 어떤 임의의 임의의 신호랑 델타랑 곱해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러면은 대부분 사실은 xt랑 뭐랑 곱한다라는데 델타가 대부분 뭐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0을 곱한다고. 0하고 뭐하고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0 곱하기 뭐는 뭐가 돼? 0이 된다고. 0. 이 대부분 0이야 이거는. 대부분 0이라고. 0인데 언제만 0이 아니라고? t가 t0일 때만 0이 아니라고. t가 t0가 아닐 때는 제로가 된다고 이거는. 왜냐면 이게 델타가 0이기 때문에 그래. 0이죠. 그 다음에 이 0이 아닌데 t가 t0일 때만 0이 아니거든.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t0만 0이 아니니까 이때 t가 t0니까 이 t0의 값은 x의 t0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이제 델타 t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는 뭐 생략이 되겠지. 그래서 요 델타랑 관계 있는 게 xt랑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똑같이 적을 수 있는데 x의 t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뭐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1번이랑 뭐 2번이랑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틀리냐? 뭐 그냥 뭐 똑같네 두 개가. 뭐 곱하기를 이렇게 뭐 곱하기 아니고 곱하기 같이 뭐가 틀리냐 이거 뭐가 다르냐? 굉장히 많이 달라. 왜냐하면은 요 1번식에서는 xt 모든 xt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모든 x 모든 t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요거는 뭐야? 이번 식은 x의 t0일 때 값만 알면 되거든. t0일 때 값만 알면 돼.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 t0에서 알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xt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뽑아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나중에 컨버전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메시지 시그널인데 이걸 주기적으로 뽑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뽑고 싶다고. 주기적으로. 이게 주기적으로 뽑고. 그러면은 곱하기 뭐 델타 펑션이 될 텐데 주기적으로 델타가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수식을 어떻게 되냐면 t-nt 이렇게 뭐 ts를 아까 같이 샘플링 n은 마이너스 뭐 요게 이제 주기적인 이제 델타 펑션이지. 주기적인 그러니까 t0마다 ts마다
주기적인 델타 T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했듯이 주기적으로 원래 MT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하기 썸의 델타의 T 마이너스 MTS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게 MST야. 이게 샘플된 시그널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막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뭐 하여튼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또 이 얘기를 할 텐데 뭐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고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 말로만 얘기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말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전작과에서는 적어도 공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말로 얘기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 그냥 뭐 저 사람 그냥 헛소리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곱하기 델타 펑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 말로는 뭔가 뽑아낸다 라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샘플링 한다. 원래 시그널하고 델타 펑션하고 곱하기가 되겠구나. 이거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그러거든. 이걸 우리가 이름을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해. 임펄스 델타 펑션인데 임펄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임펄스가 계속해서 온다고. 트레인 이렇게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해. 임펄스 트레인하고 곱하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 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퀀타이제이션 여기 되는데 아까 이 샘플링이라는 게 뭔데 컨티뉴스 타임을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꾼 거야. 타임을 컨티뉴스에서 디스크리트로 바꾸는 거고 요 퀀타이제이션은 어떻게 한다고 앰플리튜드를 컨티뉴스한 앰플리튜드 자체가 굉장히 컨티뉴스 하잖아. 이게 원래는 이렇게 컨티뉴스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래 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특정하게 이제 그 매핑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이게 뭐 바이너리 코드로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8가지로 나누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이게 4가지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4가지씩 이렇게 해서 뭐 코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2가지 과정이 필요해. 크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이게 보면 이 두 번째가 여기서는 이제 바이너리 인코딩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떤 특정 값으로 어떤 레벨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퀀타이제이션 레벨 앰플리튜드가 뭐 앰플리튜드를 주로 A라고 표시하면 안 돼. A가 T라고 하지 말고 A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뭐 A1이라 A1부터 A2 사이에 있으면은 이걸 뭐 이게 뭐 0.5로 하겠다 이렇게 매핑을 해줘야 돼. 일단 이렇게 유효 숫자처럼 어떻게 끊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표값으로 표현해야 되고 어떤 특정 영역 어떤 영역 내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네 이게 0부터 1 사이에서는 0.5로 내가 매핑을 하겠다라는 거야. 0.5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 이게 0이잖아요. 0이고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게 4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는 뭐로 대표값을 0.5로 하겠다고 1부터 2 사이에는 어떻게 1.5로 2부터 2 사이는 3까지는 2.5로 4부 3까지는 3.5로 이렇게 매핑 대표값으로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레벨이 몇 개냐 이게 따라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이건 마이너스 4고 요 사이는 뭐 마이너스 0.5로 이거는 마이너스 1.5로 요 사이는 마이너스 2.5로 요 사이는 마이너스 3.5로 이렇게 대표값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대표값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대표값이 이게 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8가지. 8가지가 되니까 내가 몇 비트로 할 수 있다고? 3비트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매핑하는 거야. 이 2가지 과정이 들어있는데 바이너리 코드로 이렇게 매핑하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채널 이펙트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뭐 TX랑 RX랑 이게 제일 먼저 할 때 뭘 해야 된다고? 채널을 먼저 봐야 된다고. 채널에서 우리가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되는데 이제 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지금 요게 이제 보내는 신호야. 보내는 신호. 정보를 이제 신호로 이렇게 바꿔서 이게 뭐
A 볼트, 마이너스 A 볼트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볼트고 5볼트 이렇게 기타처럼 이렇게 펄스로 이렇게 쭉쭉 해서 보내네. 그 정보는 원래 보내는 게 0, 1, 0, 1, 1, 0, 0, 0, 1, 0 뭐 이 정보를 지금 보내고 있는가 보네. 지금 보니까 이걸 지금 보내는데 이 신호를 만들어서 0이면 마이너스 5볼트, 1이면 5볼트 이렇게 해서 이제 펄스파로 이제 해서 보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이게 왜곡이 생긴다고. 이게 이 신호가 그대로 전달이 안 돼. 이게 문제가 멀리 가면 막 이상이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신호가 이렇게 막 왜곡이 되면서 노이즈가 막 섞이고 이런 데면서 막 이상이 된다고. 노이즈가 섞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 신호가 이상이 돼. 왜냐하면은 내가 보내는 전파가 예를 들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데서 B라는 지점으로 이렇게 보낸다. 근데 다이렉트 가는 전파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반사돼서 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땅에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합이 돼서 이제 B가 받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A에서 바로 가는 것만 존재할 때는 뭐 그 신호가 그대로 되지만 이게 합으로 썸이 된다고. 썸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전파되는 속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반사되는 매질에 반사될 때 이게 매질에 뭐 이게 탄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상이 돼. 이게 합으로 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똑같은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다이렉트 신호로 이렇게 1번 신호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 2번 신호 이게 신호로 돼서 이게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신호 보면은 이 3번 이 건물에 부딪히는 건 또 뭐 이렇게 돼. 그럼 이게 다 합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 볼 때는 막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뭐 이상하게 보여. 이렇게 보인다고.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원래 보낸 신호하고 다르게 보인다고. 딜레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타임 딜레이가 생기잖아. 이게 여기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타임 딜레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 신호 자체도 좀 바뀌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이즈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전달이 힘들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원래 신호를 전달하고자 원신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왜냐면 받을 수가 없어. 받는 쪽에서 저쪽에서 뭘 보내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여튼 힘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잡음인데 요거는 뭐 원래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 내가 좀 보여줄 수가 없네. 요게 막 움직이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니 안 돼. 이게 지금 이게 파워포인트를 안 깔아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안 되겠다. 요거 막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막 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전자가 뭐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고 뭐 아무튼 자유전자잖아. 이게 막 자유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절대 온도 0도가 되면 딱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굳어버리는데 절대 온도 0도가 아닌 이상은 그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는 이 전자들이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뭐 통제를 할 수가 없어. 이 자유전자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볼트를 많이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볼트를 걸어주다가 100볼트를 걸어주고 예를 들어서 1000볼트를 걸어준다. 그러면은 점점 더 많은 전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이쪽으로 움직이겠지만 1000볼트를 걸어준다고 모든 전자들이 다 이렇게 가진 않아. 뭐 이렇게 가는 놈도 있다고. 이 이상한 놈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전자들이 이쪽으로 가겠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이상하게 가는 놈들도 존재한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이제 잠깐 얘기해서는 아날로그 통신은 이 신호로부터 많이 노이즈가 섞였다. 이 원래 신호가 요거야. 원래 신호가 여기에다가 이제 노이즈가 섞인 거지. 노이즈가 이제 섞여가지고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신호가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기 노이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이제 받은 신호라고. 이게 수신된 신호야. 이게 수신된 신호로부터 이게 수신 신호야. 이 수신 신호로부터 여러분 보고 원래 신호가 뭐 했는지 파악해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면 노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노이즈를 빼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내 노이즈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어. 없으니까 그거 뺄 수가 없다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불가능한 거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곡된 수신 신호로부터 원 신호를 복원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원 신호를. 원 신호가 뭔지 이거 복원하기가 불가능해. 그렇고 그다음에 디지털 통신은 0과 1로 변환된 이 디지털에서 뭐를 의미를 복원하면 된다. 의미를 복원하면. 여기에도 똑같이 노이즈가 섞이지만은 이게 저쪽에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원래 저쪽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5V에서 보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마이너스 5V를 보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를 보면은 이게 보면은 5V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아, 그러면 저쪽에서 1을 보냈구나. 저쪽에서. 그러니까 5V를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1을 보냈구나라는 걸 판단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야. 응? 그 의미를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이게 모듈레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여기 우리 수업 시간에 두 가지 의미로 써요. 모듈레이션.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건 이제 전기 신호 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웨이폼으로 이게 의미를 정보를 이게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아까 내가 뭐 얘기했잖아. 송신기에서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걸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게 돼. 이름은. 근데 요런 의미로 쓰이고 요런 거. 근데 요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밑에 캐리어 모듈레이션. 그래서 주로 요 모듈레이션 하면 요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쓰이는데 뭐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요런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캐리어 모듈레이션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멀리 보내려면 신호를 멀리 보내려면은 뭐 이거는 특성이야. 이거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맥스웰이 만든 게 아니야. 이거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 해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 저주파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게 주파수가 굉장히 낮거든. 저주파 신호는 멀리 가지는 못해.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된다고. 주파수가 좀 높아야지 어느 멀리. 이건 뭐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특성이야 이게. 공기 중에서 이게 막 퍼져나가고 이렇게. 근데 이게 고주파 신호가 되면은 이 멀리 간다고. 멀리 간다고. 고주파 신호가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보세요 목소리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전기 신호를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고주파 신호로 바꿔야 돼. 그러면 멀리 가질 않아. 안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저주파 신호를 일단 정보를 MT를 일단 전기 신호로 TX에서 바꿔서 뭐 예를 들어 ST 보내는 뭐 ST라 하지 말고 이건 뭐 XT라 합시다. 그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주파 신호로 바꿔야 돼. 고주파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 안테나를 우리가 무선 통신을 주로 많이 하니까 되는데 이걸 ST라고 하는데 고주파 신호로 바꾸는 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뭐 나중에 얘기하지만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돼 이게. 사인 2파이 FCT를 곱하든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든지 뭐 곱하기만 하면 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곱하면 돼. 코사인 FCT. 요 F가 이게 주파수가 좀 높은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주파수가 고주파 신호로 바뀌어 이게. 요 두 가지 과정을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배우게 될 텐데 지금 요거는 가서 내가 얘기를 할게. 약간 좀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돼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요 캐리어 요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코사인 뭐 이런 거야. 코사인 사인 뭐 코사인 사인 법이 큰 상관없어. 코사인 2파이 FCT 또는 사인 2파이 FCT.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막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막 다르잖아. 이게 막 다른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시작 지점만 달라. 시작 지점이 사인은 0부터 시작하는 거고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1부터 시작한다고. 1부터.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지점만 다르다고.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사실은. 같다고. 그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코사인, 내가 뭐 코사인을 얘기하면 아, 사인으로 바꿔도 되겠구나. 내가 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코사인으로 바꿔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본질적으로 같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걸 곱하기가 된다. 어떤 신호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는데 사인을 곱해주면은 이제 이게 이제 뭐 캐리어 주파수 캐리어 모듈레이션 요게 되는데 주파수 변조가 되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그대로 곱해주는 거 여기에다가 여기 그대로 곱해주는 거 요게 MT가 있을 때 MT에다가 곱하기 요거 코사인 파이 FCT 두 개를 곱했다.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두 개 곱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게 그러니까 코사인 요거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코사인 요 1번 요 시그널 보면은 요거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건데 어디서부터 코사인이나 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홍승만. 네. 코사인이나 사인은 이 앰플리튜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렇지. 1에서 1 사이,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야. 이게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이게 1초에 뭐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뭐 AF가 여러분들 와이파이 같은 거 지금 몇 기가 쓰는 줄 알아? 2.4기가 이렇게 쓴다고. 와이파이 뭐 아니면 5기가 뭐 이렇게 쓰고 있거든.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 기가라는 게 뭐야? 10의 9승을 말한다고. 무슨 말이야 이거? 1초에 5 곱하기 12 구승모만큼 흔들린다는 거야. 그거 안 보여 우리 눈에는. 너무 많이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 1, MT, 그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막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뭐랑 MT랑 곱하는 거잖아. 이 2번 시그널하고 이 2번 시그널을 곱한다. 그럼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여.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MT가 이렇게 이걸 그리려면은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MT가 있으면 MT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걸 하나 더 다시 그려준다고. 그래서 이게 MT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이렇게. 약간 내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MT고 이게 마이너스 MT로 MT가 두 개를 곱한다라는 건 결국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뭔가 곱해지면은 이게 MT하고 마이너스 MT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 이렇게. 요 빨간색으로 보인다. 요 빨간색. 요 두 개가 곱해지면. 요게 우리가 이제 배울 AM이라는 거예요. AM, Amplitude Modulation.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거 프리퀀시를 바꾸게 되는데 요거는 좀 어려워. 이 부분은. 이 부분 좀 약간 어려워서 FM인데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 높은 부분은 이게 이 메시지 시그널의 높은 부분, 이 낮은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높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주파수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빨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다가 천천히 움직이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메시지 시그널에 따라 다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다 이거 또 이거 굉장히 빨라져. 이게 빨라지다가 또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다라는 건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고 주파수가 낮다라는 건 뭐 천천히 움직인다는 건데 요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 거야. FM은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 AM만 좀 대충 이해를 하라고. FM은 뭐 이거 조금만 변형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내가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이게 두 가지 자원이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 자원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채널 밴드위스랑 채널 밴드위스. 이게 대역폭이라고. 대역폭. 그 다음에 이게 시그널 파워. 뭐 송신 파워. 송신 전력.
그래서 요거는 채널 밴드위스 채널 대역폭이지. 대역폭. 대역폭이 뭐 이렇게 주파수에서 얼만큼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통신 전력을 이렇게 SNR 뭐 구하는 거, 뭐 하여튼 요 두 가지를 맞춰놓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이진 디지털 통신 시스템인데, 뭐 이건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뭐 2학기 때 배울 내용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디지털 통신이라는 건 결국은 0과 1을 보내서 0과 1로 받는 거야 이게. 이게 송신책이고, 송신책을 말하는 거. 이게 수신책이야. 이 중간에 이제 매개체에 있어서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채널인데, 채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요게 알파라고 하는 게 이거 0을 보내는데 1로 받는 거고, 이거는 1을 보내는데 0을 받는 거야.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텐데 BR이라고 그러는데, BR, bit error rate. 그러니까 에러가 얼만큼 나는지 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2학기 때 배울 거야. 2학기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날로그 신호에는 원 신호를 복원하는 거고, 디지털 통신은 의미를 복원하는 거야. 신호의 의미를 복원하는 거, 원 신호를 복원하는 거. 그래서 뭐 하여튼 디지털 통신은 뭐 다 쓰고 있지. 근데 우리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대충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좋은 통신이라는 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다 디지털 통신하고 관계에 있는 것들이라서 뭐 이거 잠깐 얘기하고, 뭐 높은 데이터율, 속도 빠르면 좋지. 그다음에 대역폭은 작으면 좋아. 왜냐면 대역폭을 사야 되거든. 돈을 주고 사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아닌데 SK나 LG나 뭐 이 사람들이 사야 돼. 그럼 비싸게 사면은 우리한테 이제 돈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대역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그다음 SNR이라는 거는 뭐 요거는 지금 뭐 하기는 그렇고, 그다음 작은 SNR, 그다음 왜곡도 작으면 좋겠고, 또는 뭐 작은 BR, 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가 좀 힘이 들어. 그다음에 사용도는 높으면 좋겠지. 높은 사용도. 그다음에 뭐 복잡도도 낮으면 좋겠지. 이건 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 비용도 낮았으면 좋겠고. 네, 실제 이 사이에서는 요거 내 제일 하고 싶은 이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뭐 결국은 요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달성하려면은 어떤 거는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거는 우리가 취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뭔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공학이 뭐냐, 트레이드 오프를 배우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뭐 경제하고 뭐 완전 연관이 돼. 그렇고 뭐 오늘 뭐 이 정도로 합시다.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없으면 뭐 마치도록 하고, 하여튼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유튜브에 자료 올리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바로 주로 난 퀴즈를 많이 보거든. 퀴즈를 볼 거야. 그리고 좀 정리를 좀 해서 좀 오도록 하세요. 예, 뭐 수고했습니다. 예.